2022년 12월 7일 수요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류 대란이라는 경제고통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장과 과실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일했는데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인민이 다 같이 가난하여 가난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그 나라 인민들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의 불평등과 가난 나라 평등 가운데 어느 편이 더 행복할까요? 이런 것은 이제 주관적인 심리 문제인데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1960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대가 2022년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나눔 문화가 살아있었던 1960년대가 현재 2020년 12월보다도 10배 이상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 심리적인 판단입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은 최악으로 불공평한 이상한 괴물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해 봐도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지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 노동자를 기만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면서 불공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 발전해 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방증하는 이제 수치들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420여 배 커져서 세계 10위 안에 들었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GNI도 수입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탈리아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무역량은 7위, 6위, 10위 이렇게 되고, 과학기술 투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세계 5위를 차지합니다. 이런 기세는 자연스레 문화 분야로 확장돼서 K-팝, K-방역 등 K자를 접두하는 신조어들까지 줄을 잇고 있고, 이렇다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스스로 이제 반문해 봅니다. 눈부신 성장에 빛 못지않게 날로 짙어가는 불평등의 어둠은 왜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국민 행복 지수가 그런마 단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대처 레이거노믹스가 시작되는 1980년, 미국도 그랬고요. 영국은 대처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상륙하면서 각자 도생에게 불평등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두환 정권과 시작돼서 전두환 정권과 같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그때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양극화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지수인데요. 지니계수가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28이고,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비니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투쟁과 사회분열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괴물적인 불평등한 선진국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노동자들도 도외시
배제당했고, 여성들, 청년들, 지방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노인 불평등, 노인 빈곤층은 세계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불평등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이 여러가지 각종 객관적인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제와 소외 틀에 갇힌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자의 고단한 삶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상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높아졌지만은 급진적인 발전 과정에서 사회구조는 기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을 핵심으로 다루고 노동의 어떤 그런 노동의 파업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특히 비정규직 노동 이런 노동의 격차가 심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그 노동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물론 뭐 현대중공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일부 대기업의 그 노동자들은 뭐 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노동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화이트 칼라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 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종사자, 특히 그 특수 분야 노동자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이중 성격을 가진 노동자 계층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라든가 보험업계라든가 학습지 이런 종사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노동자인데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이런 그래서 권리투쟁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비정규직 특수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탄압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업 기회가 차등됐다든가 입시자 차등 대우 문제,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족의 변화와 노인 세대, 지방 거주민의 소외 문제도 들여다보아야 하고, 이주민의 문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러 국가 민족들과 섞여 사는데 이런 이주민의 문제, 장애인, 여성,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불평등한 선진국, 괴물적 한국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 불평등의 근원적인 것들, 노동을 멸시를 하고 불평등 중심의 사회, 청년 문제, 불평등으로 분열되고 해체되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일어난 가족 해체라든가 자살 문제라든가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급속도로 소멸되는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불평등은 지금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가 시대적 과제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불평등 해결이 가장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첫째 원인이 불평등 해소입니다. 소득 불평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호를 해야 되고, 노동시간도 축소돼야 되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돼야 되고, 상수세, 증여세, 세율을 인상돼야 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만드는 조세 균형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점점 줄여져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길을 쓰고 맹무대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고질적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서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러면 지방 소멸 또한 점점 좀 더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인민들의 그 불공정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치의 제 첫째 요소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이런 차별받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대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제 고통 속에서도 제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세계 최악의 불평등 지수 때문입니다. 또 여성 불평등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OECD 세계 최고의 불평등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를 보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GGI라는 것을 보면 134개국 조사국 중에서 104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가 물류를 잡아서 경제를 더욱더 고통에 빠뜨렸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를 파업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